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는 동미나리에 의한 식중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버섯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워낙이 사실 가을에 버섯이 많이 나는, 여름에 습도가 높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럴 때에 버섯들이 많이 습한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버섯에 의한 식중독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동미나리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다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동미나리에 의한 식중독도 알려져 있으니까, 유독 성분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식큐톡신이라고, 그래서 미나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중독 증상은 수분 내지 2시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데, 경증일 때는 섭취한 후에 심한 위통이라든가 구토, 현기증, 경련 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식물성 이제 식품에 의한 식물에 의한 식중독에 미치광이 풀이 있습니다. 미치광이 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마 이 미치광이 풀을 먹게 되는 경우라면은 개별꽃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돼가지고 좀 미치광이스럽게 된다 해서 미치광이 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지과의 단연생 초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성분은 효시아민이 및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등으로 뇌 흥분이라든가 심계 항진, 호흡 증지 등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코폴라민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침약의 그 약재 성분으로도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 동말풀에 의한 중독 또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풀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밭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꽃도 보면은 성탄꽃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방에서는 이 밭꽃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빼버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부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 부자를 차갑게 식히지 않고 따뜻하게 해서 먹었을 때 독성이 일어나서 임금의 사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밭꽃 같은 경우에는 마비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입술과 혀가 아프고 얼굴 입이 다 저리고 위통, 구토,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보통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호흡이 마비가 돼서 사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보리에 의한 식중독은 여러분들 잘 아는 테뮬린이라는 그런 유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 밀과 보통 잘 이렇게 혼성합니다. 잘 같이 자라는데, 식물체 자체는 독이 없지만 이 종피하고 배유, 보리 배유 껍질하고 내 안에 있는 먹는 부분의 배유 사이에 곰팡이가 생겨서 테뮬린이라는 유독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같은 경우에도 심하면은 사망에, 기타 보면은 민들레라든가 컴프리, 예전에 저희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컴프리차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때 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꼭 이 컴프리차를 대학교 1학년 때 한 미팅을 하면 컴프리차 먹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니트롤신이라는 것이 함유돼서 간기능 장애가 나고, 최근에는 아마 컴프리차를 독성이 있다고 일반인들에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류라든가 레몬즙에 미량 유독 성분이 들어있고, 방풍나물, 샐러리, 파슬리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방풍나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변 활동을 촉진시킨다든가 혈압을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 방풍나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실제적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킨 물질이 있는데, 아마도 섭취하는 양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죠. 미리스티신이라는 그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데, 셀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가 양식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특유의 향이 있죠. 파슬리는 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장식품으로 많이 쓰여지지만, 샐러리는 실제 식재료로 쓰여지는 그런 이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식품에는 미량이나마
어떤 독성 성분은 다 갖고 있는데 또 그런 독성 성분들을 서로 어떻게 보완해주고 없애주는 상쇄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에는 뭐 독삼은 독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독자라서 가지고 인삼만 한 개만 넣었을 때는 독이 된다. 그래서 그 독작용을 완충시켜 주기 위해서 대추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달여서 먹는다고 예전부터 쭉 알려져 내려오는 거 민간요법인데, 민간요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들의 생활화되어져 있는데, 그처럼 일반 식품에 일반 어떤 거 식물이든 동물이든 조금씩의 어떤 그 독성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지만 그거는 체내에 들어와서 다 해독이 되어지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탄닌과 같은 거, 탄닌은 뭐 감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우엉뿌리, 우엉, 뭐 연근, 토란, 이게 다 탄닌을 다 함유하고 있죠. 그죠? 이 탄닌과 같은 것들은 실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약간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간경련, 간암, 백혈병을 일으킨다 했지만, 실제 탄닌과 같은 것들을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암을 일으킬 만큼, 또 독성장을 일으킬 만큼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온나무에 오르시올이라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더 들어있는데, 이 오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탄다, 뭐 옷을 안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옷을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나무를 만졌다든가 뭐 줄기, 잎사귀를 만졌을 때 피부에 넓게 발적이 되고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오르시올이라는 그런 원인 물질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모이의 세순에는 페타시테닌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데, 이 모이세순 보통 지금 이제 한창 그 모이순이 많이 나오죠. 모이순과 같은 것은 실제 이제 따가지고 뿌리로 자라나는 다년생초입니다. 그래서 위에 새순을 이제 잘라서 뭐 삶아서 데쳐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데쳐서 씻어내고 뭐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암성 물질과 같은 것들이 세척돼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목이라는 거. 주목은 붉을 주자에다가 나무가 붉은색인데, 주목은 천년을 간다 해가지고 아주 이 주목을 재료로 해서 장롱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 아주 비싸죠. 이 주목은 거의 아마도 그 벌레도 잘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장롱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고급 원료로 쓰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침엽 자체에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뭐 경련 혼수를 일으킨다는데, 주목의 열매가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또 당뇨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코아 나무에는 코카인이 들어있어서 이 코카인이 바로 마취제로서 마약 성분이 있는데, 이 나무 잎 같은 거는 별로 먹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동미나리의 모양인데, 여기 꽃이 펴 있는 부분들이고 잎사귀가 넓네요. 키가 넓고, 미치광이 풀이라는 게 개빌꽃이라고 해가지고 이 풀을 먹을 때에 사람이 이제 미친다 뭐 이래서 미치광이 풀이라고 얘기하고, 무순나무, 그 다음 가시동말, 그 다음에 명아주, 까마주, 개쑥갓, 온나무, 머위. 그래서 머위 여기 있는 게 머위가 이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꽃이 펴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런 것들이 옆으로 퍼지면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데, 시골 가면 요즘 6차 산업이라고 그래갖고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 머위 때에 이 열매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머위는 요 머위 잎사귀를 순이 나올 때는 머위 잎사귀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면 모이 잎은 너무 크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억세지기 때문에 밑에 대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모이 나무를 많이 해먹죠. 들깨라든가 이런 걸로가. 특히 전라도 지방 가면 아주 모이 나물에 대해서는 아주 요리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온나무는 이제 약간 이제 붉은데, 온나무하고 사실 어떤 거 뭐죠? 지금 두릅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잘 혼돈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잘 보고 옷을 타는 사람들은 온나무 깃대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곰팡이독입니다. 실제 이 곰팡이독은 우리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식품, 물론 그 학교 급식이라든가 영양사들의 경우에도 이 곰팡이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지만,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 특히나 이제 곡류라든가 과일류라든가 이거 제조 가공함에 있어 가지고 곰팡이 독이 있는 경우는 빈도수가 높고
아주 그 위해성이 높은 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이 식품 위생 안전 관리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인증 기준이 뭡니까? 해썹이라는 게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기에서도 보면 곰팡이 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수를 쭉 매겨놔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고 점수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거, 빈도수는 낮지만 독성이 강한 거 이렇게가 3점 뭐 1점, 또 빈도수는 많지만 독성은 약한 거 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 이 곰팡이독이 해당이 됩니다.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와 같은 거 곰팡이독을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로 이제 곡류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줄여서 아플라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곡류와 요원의 작물 등 농산물에 대한 미생물이 기생함으로써 대사작용에 의해 생성된 독소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고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곡류에 번식하는 곰팡이는 세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논밭에서 이렇게 포장이라는 게, 제가 일부러 한문을 썼는 이유, 한자를 썼는 이유가, 포장이라면 우리가 뭐 포장하다 뭐 아니면 이 포장하다는 그런 어떤 패키징의 어떤 의미가 될까봐 제가 적어놨는데, 이 포장은 논밭이라든가 채소밭을 얘기할 때 쓰는데, 곡류를 수확하기 전에 포장에서의 곰팡이, 필드 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수확한 후 저장 중에 기생하는 저장 곰팡이가 있을 테고, 이런 거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곡류의 부패가 심할 때 기생하는 부패 촉진성 곰팡이.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 옆으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으면 번져지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타나는 부분보다도 나타나야지 발현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깊이 넓게 번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식재료로 사용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코톡신은 진균독이라고 하고 곰팡이독이라는 얘기입니다.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산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이나 뭐 생리병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을 총칭한 것을 마이코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이코톡신을 입으로 섭취하여 일어나는 근만성 건강장애를 곰팡이 중독증이라 해가지고 마이코톡시코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코톡시코시스를 일으키는 균종과 주된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표 4-4에 있습니다. 간장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플라톡신이 있겠고, 이 진균류 중에서 아플라톡신 중에서 여기 아스퍼질러스 프라버스라든가 아스퍼질러스 파라시티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땅콩이라든가 면실류라든가 밀가루와 같은 데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아스퍼질러스 프라버스가 내는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칠면조가 뭐 10만 마리 혹은 뭐 8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이렇게 이제 뭐 각 조사자에 따라 틀리게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아주 한 10만 마리 가까이 폐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땅콩 껍질에 곰팡이가 생성되어졌는데 그것을 먹었는 칠면조들이 다 10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아스퍼질러스 프라버스라는 곰팡이가 내는 독소 아스퍼질러스 프라버스 톡신이라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그 독소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장독으로는 사이클로클로로틴이라는 쌀이 누렇게 변한 황변미인 경우에 이렇게 간장독을 일으키게 되겠고, 아일랜드 톡신도 마찬가지고, 사람인 경우에 그 황변미를 먹었을 때는 루테오스키린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간장독을 일으키게 되면 아일랜디컴, 오클라톡신은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고 소에 주로 피해를 보게 되네. 그 다음에 루브라톡신은 소나 돼지가 옥수수 사료를 먹었을 때에 이제 이러한 독소에 곰팡이에 감염돼 가지고 결국은 간이라든가 신장장애 장기 출혈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시트리닌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떻게 변질된 쌀을 사람이 먹었을 때 신장염을 일으키는 페니실리um 뭐 시트리닌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신경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마찬가지로 쌀로부터 오염이 되어지는데 스테레오비리딘이라든가 파툴린, 이거는 또 보통 어디에 있냐면 젖소 사료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일의 곰팡이,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또 아니면 복숭아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있는 파툴린과 같은 것들은
중추신경계의 출혈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후사리움도 있는 거죠. 후사리움도 보면은 여기에 뭐 만약에 그 후사리오게닌이라는 것이 냉류, 보리 종류, 그죠? 냉류, 보리가 사람 먹었을 때 이런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이 됩니다. 백혈구의 작용이 식균 작용을 하잖아, 그죠?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가 위험한 어떤 거 항원 물질이 들어오면은 이게 항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백혈구가 없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어떤 그 항체 형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하나의 그 저항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들로서 목초와 같은 것들은 보면은 스포리데스민이라는 물질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붉은 크로바 같은 것들도 있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스프질러스 프라부스 속의 곰팡이 독인데, 저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플라톡신에 의한 중독인데, 아플라톡신 플라버스하고 아플라톡신 파라시티커스와 같은 이 특정한 균주에서 생성된 대사산물에 의한 급성 간 질환을 일으킨 독소를 아플라톡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960년 영국의 칠면조가 약 10만 마리 이상 폐사한 사고 발생 원인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땅콩 껍질에 아플라톡신 플라버스가 기생해서 이 균이 기생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플라톡신도 비원인 경우가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아예 곰팡이 독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아플라톡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의 최적 생성 조건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뭐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결국은 우리들이 주식을 하는 식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주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온도는 하절기 보통 뭐 25도 30도고 상대 습도가 80에서 85% 이상 습할 때에, 그리고 하절기 7, 8, 6월 뭐 요즘은 9월까지도 갑니다만 이러할 적에 실제 많이 자기가 생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질 수분이 16% 이상이다. 쌀의 수분이 1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쌀을 가을에 보통 그 수매를 할 때는 수분의 함유량을 14% 이상으로 말려서 이제 추곡 수매를 하게 되는 경우 되는 게 바로 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보존성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14%뭐 이하를 유지하지 않고 15% 이렇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분 함유량이 높으면은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약간 좀 무게 많이 나가서 어떤 그 수매액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불량한 일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농산물을 수확한 직후 건조해서 수분 함유량을 낮추고 저장고의 상대 습도를 70% 이하로 해야지만 아플라톡신과 같은 그런 균주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우리 재래생 메주, 흰 곰팡이라든가 푸른 곰팡이라든가, 근데 메주에 생성되어지는 검정색 곰팡이는 아주 그거 뭐라 그럴까 오염된 곰팡이입니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보통 잘 이렇게 발효된 거는 푸른색과 흰색입니다. 그런 메주, 그다음 된장, 간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실제 발효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아니고 연구가 수행되어질 것이라고 보인다. 그 다음에 오클라톡신에 의한 식중독은 아스퍼질러스 오크라시스가 옥수수에 기생해서 생산하는 오클라톡신 A, B, C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A가 독성이 가장 강하다 이래갖고 오클라톡신은 주로 쌀보다는 보리에 더 많이 사실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말토리진 같은 거 메가 뿌리에서 발견되고, 별로 크게 이 말토리진에 대한 중독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클라톡신하고 아플라톡신에 대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속 곰팡이와 곰팡이 독이 있는데, 이게 황변미에 의한 중독. 여름에 쌀이 이제 습하고, 지금은 보통 우리가 뭐 꼭 필요할 때에 쌀을 20kg다, 뭐 10kg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소규모로 구매를 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보통 가을에 쌀을 이제 또 벼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쌀을 많이 도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어 놓으면은 창고 같은 데 챙겨 놓으면 거기에서 쌀이
누렇게 변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여름 되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철에 또 기온도 높아지고 함으로 해서 이 곰팡이가 생겨 황변미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막 씻고 이러는데, 시초가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뭐 씻기도 하고 또 푸른 곰팡이 생기면 아주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가래떡을 뭐 먹는다 해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이 황변미에 의한 중독은 실제적으로 어떤 거 뭐 신경독으로 작용된다든가, 뭐 간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장염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원인 물질이 되어지는 곰팡이 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브라톡신에 의한 중독이라 돼가지고 페니실륨 속인데, 이게 옥수수에 기행을 해서 루브라톡신 A와 B 독소를 생성한다. 그리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가축 자체의 어떤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 및 폐에도 유해작용을 나타내고 장기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루브라톡신이 있는데, 이 루브라톡신, 그 다음에 파틀린과 같은 경우에는 메가 뿌리를 사료로 먹은 저소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 물질이 바로 파틀륨이 아스퍼질러스 크레바투스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이 경우는 바로 뭐 사과라든가 사과 주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신경독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페니실릭 애시드에 의해서 또 옥수수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단백질과 핵산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푸사리움 속의 곰팡이는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이 나온다 해가지고, 백혈구 생성이 안 되면 제가 항체가 생성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혈액응고. 혈액응고에는 당연히 혈구가 필요하죠. 혈장, 혈구로 나뉘었을 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백혈구가 없으면 혈액이 응고 안 되지 않아. 좀 전에 시간에 제가 헤몰리시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용혈작용. 그런 것이 혈액 응고가 지연됨으로 해서 출혈이 계속 된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아레논에 의한 중독, 그 다음에 푸모니신에 대한 중독,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맥각독은 호밀이라든가 보리맥자죠, 보리. 그래서 보리 껍질에 들어있는 균이라 해가지고 맥각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맥각균이라는 것은 곰팡이가 기생하여서 종자 상단부에 흑갈색의 균핵이 생성되고, 이것을 맥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맥각은 뭐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트린 이런 알칼로이드하고 히스타민이라든가 트라민 등의 아민으로 되어 있다. 아민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총칭해서 아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맥각의 생리작용은 교감신경 차단에 의한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자궁근육 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산부인과에서 분만 촉진용으로서 이 에르고타민과 같은 것들을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맥각에 중독이 될 경우에는 급성일 때는 구토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소화기 계통의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의 경우에는 지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각은 대체로 보면은 그럴까요? 보리 등에 곰팡이가 생성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리의 어떤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검정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흑갈색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은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각 알칼로이드의 종류에서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분자식, 명칭, 융점, 비승강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기인데, 이 알레르기라는 것은 실제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떤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음식물이지만, 특정인에게는 두통이라든가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 반응을 식이성 알레르기라고 한다. 즉 식이 형태로 생체에 들어온 특정 단백질의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여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는데,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뭐 좀 판서를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레르기하고
어떤 그 선천적으로 과민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 알레르기는 한번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원 항체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식이성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집단 급식에서가 알레르기를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식단 아래쪽에다가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생산함에 있어 가지고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본 제품은 뭐 콩, 달걀, 뭐 복숭아, 어떠한 제품하고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주의사항을 적어 놓은 건 뭔가 하면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보면은 여기 지금 일형 알레르기 반응의 발현 기전입니다. 그래서 꽃가루라든가 먼지 등의 항원이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약물 등의 항원, 식이성 항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이성 항원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항원은 처음에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면 최초적 접촉, 그 다음에 이제 항원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원이 생겨남을 해가지고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쭉 보면은 뭐 기관지 평활근 수축하는 천식이라든가 뭐 설사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알레르기를 일으켰을 때에 발현되는 하나의 증상들이 되겠고, 여기는 알레르기 항원을 처음 접촉했을 때는 절대로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도식을 설명해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쉬운 식품 해가지고 이건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곡류군인 경우에는 대도, 콩, 옥수수, 빵, 메밀국수, 우동, 육류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난류인 경우에 달걀, 유제품, 우유, 아이스크림, 어패류, 채소류, 견과류, 땅콩, 견과류, 땅콩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류,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잣과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표시를 식단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퀴즈는 여러분들이 뭐죠? 제 출결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변미해한 중독에 대해서 말하시오 했을 때 이거를 쪽지로 주시면은 이 쪽지를 보고 제가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